자, 오늘 산전 교육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 제품, 여기 보이시는 제품 있죠? 네, 이 제품을 30%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교육 참석하시면 매번 참가자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유익하게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게 산모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운동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임신 중 운동. 임신 중에 체형의 변화, 정신적인 변화 정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변화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좀 준비를 많이들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임산부 운동은 태반이 완성되고 자리 잡는 13주부터 좀 많이 권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좀 잡아주셔야지 골반이 조금 많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 쭉 아래서부터 쭉 위로 밀어주는 관리들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임신 중에 몸의 변화를 보시면 체중은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일어난 체중은 임신 기간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죠. 근데 하지만 요즘 의사들은 살이 찌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들 뭐라고 해요? 한 10kg 쪘어요, 20kg 쪘어요 하면 빼셔야 돼요, 관리하셔야 돼요 라고 의사들이 요즘에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먹는 거는 엄마들 다 핑계대죠. 아기가 먹고 싶어서 먹는다고. 근데 아니죠. 엄마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니 자제하시라고 요즘 병원에서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요즘에 7kg까지만 찌우세요 얘기를 조금 해요. 7kg 안 된대요. 요즘에 평균 7kg, 8kg만 찌우세요. 쌍둥이 6개월, 7개월에서 9개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려움증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목과 발의 붓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증상도 나타난다고 해요. 담즙 불체증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이게 바로 담즙이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화불량, 황달 이런 것들도 가끔 나타나는 산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모님들한테도 이제 병원에 이제 가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어느 날 오셨는데 얼굴이 이렇게 떴다. 그럼 관리할 게 아니라 병원 한번 가보시는 거 먼저. 나 피곤한가 봐요. 얼굴이 노래졌어요. 누래졌어요. 이러면 바로 병원을 보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 소화가 안 돼요는 조금 많아요. 근데 소화가 안 되는데 평상시랑 비슷해. 그러면 이게 막달이나 뭐 8개월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소화가 안 되셨는데 그래도 저는 그 말 들으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3주부터는 산모가 원하는 바디 로션, 자기한테 알러지 현상이 없는 그런 바디 로션을 조금 발라주시는 것들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손바닥, 발바닥이 빨개지는 경우도 있고 원래의 가려움이 임신 중에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샤워나 목욕을 조금 첨가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하고 향이 없는 로션을 조금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 향에 되게 제가 그 향에 되게 민감한 산모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평상시엔 안 그랬는데 아니 저 향보다 전에랑 비슷한데 이 향은 더 자극이 돼요. 이 향이 조금 내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니까 꼭 이런 것들도 그리고 또 임신하시면 본인이 또 뭔가 바뀌어서 예전에 싫어했던 향을 또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좀 케라틴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아기가 자라면서 급속도로 자라잖아요. 그럼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 여행 이런 것들은 삼가하고 전신 마사지는 이때 안 하시는 게 좋죠. 전신 마사지보다는 페이스 관리 또는 부분적인 가벼운 마사지를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페이스 관리만 추천을 해드려요. 바디 관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여기에 그래서 저는 페이스 관리만 조금 해주실 것을 저는 조금 권해드리고요. 주의사항 보시면 복부 마사지를 피하고 발 마사지를 할 경우
발에 보시면 자궁, 심장, 방광, 난소, 내분기가 있잖아요. 되도록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발 마사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그냥 부드럽게 해주시거나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피해줘라.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신 초기에서 12주는 저는 페이스 관리만 하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다른 관리는 조금 비추해드립니다. 왜 아로마 에센셜 오일? 아로마는 독성이 있어요. 모든 아로마는 기본적으로 항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12에서 24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덧이 끝나고 식욕이 증가하는 시기로 야식, 과식 뭐 이런 것들을 자제해 급격히 이제 우리가 체중이 자제해야 되고요.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예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궁이 다리를 압박해서 이제 혈액순환이 둔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혈액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요법들을 조금 알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시기가 이때고요. 그러면 전신 마사지는 언제부터 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면 이제 16주부터 우리가 전신 마사지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주부터는 우리가 전신 마사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임신 중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예방해서 임신 기간 동안 편하게 목과 어깨에 근육경직이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모근이 아파, 그리고 점점 라운드 숄더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 끝에가 저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목과 어깨에 이제 경직으로 두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배근 있죠. 광배근. 요 광배근 라인들이 수축이 계속하고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승모근이 어떻게 달려 있어요? 승모근이 목에서부터 여기 우리 한 18번까지 다 달려 있단 말이에요. 길게. 그게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리와 골반 부위 통증은 이게 허리의 골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광배근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승모근과 견갑 하근 같은 것들을 풀어주셔야지 우리가 두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허리랑 골반의 통증이 나타나면 광배가 여러 가지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프로게스테론 한번 볼게요.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에 태반에서도 많이 분비가 됩니다. 아기를 갖기 전에는 우리가 상체 호르몬이라고 해서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아기를 갖고 나잖아요. 아기를 갖고 나면 거의 태반에서 분비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이. 그래서 임신 초기부터 출산 때까지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자궁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프로게스테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또 피지 분비를 상당히 많이 활성화시킵니다. 피지 분비를. 그래서 우리가 생리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프로게스테론이 극이죠. 가장 많아요.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리 일주일 전에 뭐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신 분들은 얼굴에 쭉 있습니다. 바로 이게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여성 호르몬은 약간 우리가 행복 호르몬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들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아기를 딱 낳는데 그런 호르몬이 뚝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호르몬의 몸에서부터 이제 제대로 된 대사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면 대사가 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계속 더 많이 돌거든요. 아기를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 이런 여성 호르몬 때문에 아기를 더 보호해주고 싶은 욕구, 나는 행복하다는 그런 욕구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여성 호르몬에 의한 세로토닌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딱 떨어지니까 이 우울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산후 우울감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통이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생기는 두통들을 한번 보시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우울증이 동반이 되기도 하지만 이때 보시면 대부분 우리가 수면 부족, 혈액순환 변화, 뇌의 압력 상승, 여러 가지 출산에 의한 자기 심리적인 거. 임신 초기에는 결론은 그거예요.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냥 내가 두통이 조금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근데 임신 중기가 되면
뭐 때문에 두통이 생겨요? 체형의 변화 때문에 두통이 생겨요. 체형의 변화. 임신 초기 내지는 임신 중독증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얘도 보시면 말은 뭐 이렇게 해놨지만 체형의 변화로 인해서 얘도 우리가 임신 후기에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어지러운 구토가 나면 이제 병원 가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근데 중기나 후기 다 보시면 거의 두통이 생기는 사람들은 체형의 변화 때문에 생긴 장면 테크닉들 있잖아요. 안윤근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축두근 풀어주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작근부터 해서 올려주는 이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 맨 처음에 마사지 하실 때 후독을 잡아서 빼주는 거 그쵸? 기실점까지 잡아서 빼주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면서 결국은 그거예요. 요 아이가 증가가 되면서 우리가 입덧이 생길 수 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12주 이후부터는 우리가 체형 관리에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체형 관리의 골든타임은 100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00일? 네, 100일. 그래서 3개월부터는 무조건 체형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6개월까지 해주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왜냐면 릴렉스 호르몬이 많이 그때 분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6개월이 지나면 분비가 안 되잖아요. 분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보다 더 많이 돈을 들여도 6개월 전보다 더 이상적인 관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릴렉신 호르몬이나 프로락틴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혈액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결분, 천추 자리도 다 있거든요. 이 자리들은 세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3월초까지는 가을철 수분 공급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발익층에 어떤 물질들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서 수분이 왜 있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월 22일 날 요거는 우리가 오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전문가 특강.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화주 테라피가 인기가 있어서 이번에 한 번 더 이제 2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11월도 있어요. 11월은 이렇게 근육을 활용한 윤곽관리, 윤곽 테라피 어떻게 하는지 윤곽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혈자리를 이용한 거, 그다음 림프를 이용한 거, 근육을 이용한 거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날은 근육을 이용한 얼굴 윤곽관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11월 12일 날은 이건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모낭염하고 트러블의 차이가 뭐고 왜 이 시기에 트러블이 이렇게 나는지에 대해서 가을이잖아요. 추운데 트러블이 왜 나는 거죠?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 1시간 정도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19일 날은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해서 하체 테크닉하고 하체 부종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뭐 산모에 대한 거 한 번 더 할까 지금 생각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주 테라피 한번 합니다. 화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이렇게 화주 테라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전 산후 관리 프로그램을 내가 따로 또 배우고 싶은 라인 보시면 다 써보신 분들도 있고 안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클리어 이펙트 클렌징 로션이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 때는 이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정 관리가 상당히 잘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성분들도 너무 병풀도 있어요. 병풀도 있고 이 성분 자체 그래서 진정도 잘 되죠.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애시드도 안에 있어요. 각화주기도 좀 맞춰주는 그런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백입이 있어요. 편백입. 그래서 이 아이로 이제 클렌징 하시면 진정 관리하실 때도 많이 트러블 있으실 때도 이 아이로 하시면 됩니다. 진정 트러블 다 이 아이로 클렌징을 하실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하면 약간 시원한 감을 좀 느끼실 수 있는 아이가 이 클렌징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퓨어 밸런싱 토너라고 있어요. 퓨어 밸런싱 토너 제가 이제 요거는 요 순서대로 요 순서만 먼저 조금 보시면 퓨어 밸런싱으로 하고 요거는 우리가 효소거든요. 효소, 이건 브루노바사에 대한 효소. 그 다음에 1차 마스크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 보태던 엘리시아 에센스 다 아시죠? 요거를 얼굴에 두 펌핑해서 살짝 바르시고 그 다음에 나서 모이스처라이징 풀 수딩 마스크를 바로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하고 나면 피부가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1차 마스크로 쓰시면 트러블에 저희 소량의 트러블에 엘리시아 에센스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소량의
다음에 요 아이 트러블에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토피, 속건조, 그 다음에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냥 만병통치약으로 재생에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나서 바로 쿨 하시면 얼굴이 시원해지면서 임산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피부의 진정작용, 부종도 같이 완화해 주실 수 있고 속건조도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일자 마스크를 올리고 나서 이제 저희 호호바 오일이 있습니다. 호호바 오일이 있는데 얘가 99.95%가 다 호호바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바디 마사지 하실 때, 전신 마사지 하실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데콜테 마사지 하실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99.95%가 다 호호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사지는 알로에 컨트롤 젤로 겔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근데 나는 물광을 원해, 나는 조금 산모도 물광을 원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호호바 오일로 마사지를 해드려라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아니면 난 피부에 진정작용을 조금 해주고 싶고 수분 공급을 좀 많이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알로에로 마사지를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보떼덤에서 나오는 보떼덤 마스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닝 모델링 마스크로 마사지 해주시고, 이제 홈케어로 이렇게 해주시면 딱 이상적인 우리가 산모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쓰면 안 되는 성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평범한 임산부는 다 우리가 이 제품으로 케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서대로 마사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요, 호동 마사지라고 별거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경추에서 보시면 경추에서 바로 위에가 아문점이 있어요. 아문이라는 데가 있고, 아문 바로 1.5, 3천, 5천 옆에 천주라는 데가 있고, 천주 옆에 보시면 우리가 핑지, 그다음 왕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못 잡더라도 가볍게 잡아서요. 보시면 얘를 경추 있죠. 경추도 보시면 옆에 보시면 우리가 극돌기가 있어요. 경추에 극돌기, 그렇죠? 경추의 극돌기를 가볍게 그 전체적으로 쓸어주는 관리를 조금 해주시다가